사회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자살률, 출산율. 근데 저는 이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다. 이거를 자아를 깨치지 못하면 자살 못해요. 그리고 환경이, 사회적인 구조가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자살도 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죽으면 야, 너 노동당 싫어? 노동당 정책이 싫어서 너 죽었니?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니까 자살도 맘대로 못하고, 죽더라도 당과 혁명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죽어라. 그리고 자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아를 못 가졌어요. 그건 사람이 많은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가닿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누구나 다 아이고 땡큐 에브리띵 오케이 하면 경쟁력을 이만큼 가졌겠어요? 못 가졌겠죠. 자살해서 죽는 사람보다 다른 사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 번씩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재학 중인 최윤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 공부하고 있는 유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 장성경이라고 합니다. 세 분 각자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20대 언덕에 있습니다. 28살입니다. 98년생. 그러면은 지금 성현님이랑 유선님이 탈북민이신 거고 성경님께서는 연구원이신 네.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한국에 정착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도 한국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왔을 때는 되게 이상적으로만 바라봤는데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좀 달랐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비교 대상이 북한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너무 좋고 행복했고요. 지금도 다 좋아요. 다만 기대에서 어긋난 게 나쁜 의미로 아니고 좋은 의미로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이거를 다 동일선상에서 가르쳐요. 거의 유이어, 동이어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복지 시스템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요. 기부, 봉사 같은 건 이제 연예인들이나 기업가들처럼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국가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있어서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일반 회사원, 평민인 사람들이 이제 후원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자본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인간성이 아예 없어진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인간 본능의 이제 선한 감정을 깨우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동받았고 너무 좋았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자유를 얻으면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좋은 만큼 내가 선택한 그 자유에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자신감만 있거든요. 내가 탈북을 했는데 뭘 못해 막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탈북보다 어려운 게 공부고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어려운 건 저도 똑같이 어려운 거라 공부도 어렵고 이것저것 어려운 게 있지만 제가 선택한 거니까 잘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통계가 있어요. 한국은 출산율은 꼴등이고 자살률은 1등이고 우울증도 엄청 많이 걸린다,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세 분이 보시기에는 왜 한국인들이 그런 통계치가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게 어디서 좀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제가 지금 학생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고 몇 배로 안 쉬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발전이라는 걸 하겠다고 정말 워라밸 같은 거 없이 몇 배로 힘들게 살았을 때는 몇 배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 기인해서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높아지고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살률이 1인 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만큼 사회가 너무 빨리 발전해버려서 변화에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그런 누락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누락자를 되게 사회에 뒤떨어진 한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잠시 쉼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이게 자살률, 출산율, 그리고 제가 답하는 게 누구에게는 악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다. 이거를 자아를 깨치지 못하면 자살 못해요. 그리고 환경이, 사회적인 구조가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자살도 해요. 북한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살을 못하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자살해도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아를 못 가졌어요. 동물 자살 못 하잖아요.
사람, 인간만 자살을 하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높은 고등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쟁에 쫙 나가다가 내가 도태되는 이 순간 내가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자살을 하잖아요. 그건 사람이 많은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가닿을 수가 있다고 좀 봐요.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누구나 다 아이고 땡큐 에브리띵 오케이 하면 경쟁력을 이만큼 가졌겠어요? 못 가졌겠죠. 자살해서 죽는 사람보다 다른 사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에 잡히지도 않거니와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사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 통계낼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필리핀에서 자살해봐요. 자살했는지 말았는지 알게 뭐예요. 죽었으면 죽은가 보다 하지. 그리고 이런 인구 애 낳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그게 엄청 영리하기 때문에 이 애를 안 낳는 거지 생각 없으면 그냥 애 막 낳아요. 교육이 상당한 높이에 올라서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애를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구조로 작용하겠구나 이걸 깨우쳤기 때문에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인구 밀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낳는 게 좀 앞으로 경쟁력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지금도 치열한데 그래서 안 낳는 게 참 한국인은 참 똑똑하구나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지 DNA는 남북한이나 똑같죠. 남북한이다. 근데 왜 여기 남쪽의 사람들은 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 게 누군가에게는 악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이것도 경쟁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걸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양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통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결코 무조건 다 나빠 이렇게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환경이랑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역효과도 나타난다. 우리가 경쟁력이 없으면 숱한 사람 굶어 죽죠. 자살해 죽을 여유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죠. 통계를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인구보다 2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300만 명 자살해 죽었나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자살률이 1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게 아니면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20대 청년의 입장으로서 제가 지금 20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지지해 주시는 많은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저를 믿어주시고 설령 이제 실패하는 그 경험을 했을지라도 다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사람이 그 상황 안에 갇히면은 정말 우울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목숨을 잃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끌어나올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는 그런 많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앞으로 저에게 펼쳐진 그런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제가 앞서서 악담 같은 거를 했는데 자살할 수 있는 그것도 자유가 조성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살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의 하나에 끝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까지 죽으면 야 너 노동당 싫어? 노동당 정책이 싫어서 너 죽었니?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니까 자살도 맘대로 못하고 그냥 죽더라도 당과 혁명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죽어라 명중탄 이런 표현을 군대에서 가서 쓰는데 오발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가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명중탄이 돼서 적을 향해서 죽어야지 이런 거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자살은 아픈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자유의 땅에서 자기가 존엄을 선택할지 말지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게 봤던 거죠. 말씀해주신 그 자살이 노동당에 대한 반항의 의미라면 그 네. 가족도 제재를 받는다는 거네요. 그 자살을. 그렇죠. 뭐 간부 선발 같은 거 할 때 저 집안은 자살을 누가 했어. 그래서 쟤는 배제.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자살자 가족이라는 그 자체가 반역자 가족이랑 동일선상에서 취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자살을 안 좋은 얘기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자살했다라고 하면 아이고 자식까지 편안히 못 살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네. 비난보다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자살했다는 그 자체가 당국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몰린 거기 때문에 당국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반역자, 범죄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강 대교를 쭉 건너왔어요. 걸어서. 그런데 거기 뛰어내리지 못하게끔 뛰어내릴 수 없이 구조를 이렇게 철책을 다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살은 인간이 선택할 수는 있는 그런 자유권은 있지만 제도적인 힘으로 최소한 자살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땐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자살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개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 그런 걸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점들이 전 더 좋았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이런 테마는 한번 하고, 이제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MZ 세대라고 표현되는 세대인데 좀 이 한국의 청년과 북한의 청년 만나봤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북한, 그러니까 탈북 청년 말고 북한 청년이랑 한국 청년의 고민거리, 북한 10대, 한국 10대의 고민거리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완전 다른 체제에 살면서도 유사한 부분이, 일단 북한의 10대와 한국의 10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한국 10대는 이제 수능에 이제 올인하잖아요. 북한의 10대는 10대까지가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꿈을 꾸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다양하게 꿈을 꾸고 공부해요. 그리고 의대 목표로 하는 학생들 당연히 이제 밤을 새가면서 가외 받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똑같아서 굉장히 10대 그 인간 본연의 그 순수한 본능 같은 것들이 참 공통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20대의 고민도 비슷한 것 같아요. 20대가 북한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지만 어떻게든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해야 되는 고민이 똑같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결혼식 그 웨딩 비용을 아껴서 전세라도 살겠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똑같이 결혼식 생략하고 그 비용으로 우리 둘이 단칸방이라도 집을 사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존 관련한 기본적인 고민들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한계를 이해하고부터 열심히 살아서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북한은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미 정해졌잖아요. 20대부터는 희망 같은 거, 뭐 어떤 단계적인 목표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희망의 어떤 그 리미트가 끊어지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기초적인 고민을 이제 같이 하는 데서는 또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아이러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건 독재 사회에서 살았던 부작용이 여기 한국에 와서 나타나는 건데, 교육에 교육받았다는 거. 애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고요. 그리고 뭐 똑같이 20대 뭐 결혼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뭐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러니까 동물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라요.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이런 점들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비판 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판 쪽으로 사회를 평가하고 바꿔나가고 이런 게 있다면,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노동당의 인간적인 자세를 가지고 수능, 거기서 벗어났을 때 노동당의 수능 안 하는 그런 몇 명의 사람이 있을 때, 쟤네는 인간 쓰레기, 이렇게 사회가 매도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20대들이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있는 20대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좀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걸까요? 헝그리 정신은 배고파야 나오는 거죠. 밥 먹다가 돌도 씹고 이래야 이게 헝그리 정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부모님들이 애를 한 명 낳거나 두 명 낳으면 엄청 귀하게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신이 좀 없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런 고차원적인 과학기술 분야로 북한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 풀뿌리 깨먹는 정신이 있다면, 여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 살아갈까, 뭐 이런 다른 영역의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 청년을 만나면서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얘기해 주셨듯이 연애 고민이나 진로 고민, 이런 20대 청년으로서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서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쨌든 결국은 다 한국 20대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 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 자체를 헬조선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되게 안 좋게 보는데, 각자의 좀 경험, 들어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런 좀 또래 청년들에게 하나의 얘기를 좀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여기 대한민국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자유가 있다, 없다, 이 차이가 같은데, 자유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주적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는 너무도 진짜 이게 절박한 거고 멋진 거죠. 그런데 그런 자유 속에서 너무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러면 이게 오히려 고독과 우울증 이런 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북한에 없는 우울증 이런 병들이 여기 대한민국이나 자유가 있는 땅들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북한엔 우울증이라는 병명 자체를 제가 들어본 적 없어요. 우울할 새가 어디 있어요? 맨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어디 누워서 잠자면 나 나와 일해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유롭다 보니까 생각도 자유롭고 하니까 막 이렇게 생각이 어디 안드로메다에 갔다가 어디 딴 데 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갈피를 잃고 이것이 독이 돼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잘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잘 잡아갈 때 자주적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북한 청년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절로 정신교육 받고 있어요. 저절로 내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럼 내가 가진 이 감사한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럼 그 환경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작은 에너지와 시간을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게 제 삶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한다는 건 그 사회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도 발전, 성장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일들을 계속 경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어떤 다른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모르니까 그게 더 아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고난과 고통이 계속 온다는 건 그만큼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에 밀리는 인간의 일자리라든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제 새로운 난관들, 새로운 전염병 확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저희는 성장하면서 계속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부닥치고 결국은 겪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나가면서 결국 내가 존경했던 어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북한식으로 좀 세게 말하면 북한에 안 가봤으면 힘들단 말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계속 있을 거고 버텨내는 과정에서 다들 어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개 정도의 단답형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불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답정 넣을 수도 있겠지만. 왜 저 눈치만 봅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사실 그 탈북할 때는 북한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정말 둘도 없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볼 때 이제 태어난 게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곳에 태어났음에도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없는 행운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뭐 너무 좋았겠죠. 근데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전 너무 좋아요. 그걸 경험해 보다 보니까 오늘날에 겪는 제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좋구나 하는 걸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전 한국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민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딴 나라로.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자유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꺼이 한국을 택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한국에 태어난 거는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운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행운과 감사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의 문제들, 북한의 문제들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래 북한 내로 하려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의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네. 자유롭네요, 한국은 확실히. 한국은 역시 자유롭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세 분이 생각하시는 자유의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마지막 추가적으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북에서 온 청년들은 뭐 그 당시에 자유와 인권을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목숨을 걸고 여기에 온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숨쉬듯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한국에 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앞선 세대, 더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된 사람들의 삶이 저는 되게 멋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21세기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촬영 내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북한인권 이제 활동이라든가 통일교육 강사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북한에 관심이 없어서 왜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 같대요. 하지만 오늘 이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북한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있고 경제 협력 문제가 있고 대화소통 채널 관련한 문제가 있고, 북한도 이제 어떤 독재 피해자 이렇게만 존재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갖춰야 할 모든 면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 분야와 연결해서 한두 번 이제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이제 충분히 관심사가 생길 만한 그런 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관심 분야를 선택해서 한 번쯤은 이제 북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뭐 길지 않은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역사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자유라는 씨앗을 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콩 심어가지고 옥수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콩 심어가지고 콩이 나오는데 이 자유라는 씨앗을 심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더 열릴지 말지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결정적으로 처음에 자유라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갖고 가면서 풍성한 오늘의 열매를 맺었다고 봐요. 북한 사람들이 결코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콩을 심은 게 아니라 옥수수를 심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죠. 이게 제도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어떤 제도를 처음에 구성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갈림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국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쭉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뭐 저희 세대나 다음 세대가 이것을 쭉 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한국인으로 인사드렸던 배우 권동원입니다. 이 콘텐츠는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2025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 신촌 인디극장 필름 포럼에서 탈북민의 생생한 인터뷰가 담긴 그림자의 기록과 17세 북한군 창대의 탈북 스토리가 담긴 단편영화 경계선 상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1월 6일 필름 포럼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